476년 수천 년을 호령하던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게르만족의 침입, 내부 분열, 무너진 황권, 마지막 황제는 폐위당했고 서로마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로마는 끝났다고. 하지만 정말 끝났을까요? 놀라운 건 그 순간에도 로마 황제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는 단지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통치 중이었습니다. 그 제국은 자신을 비잔틴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끝까지 자신을 로마 제국이라 불렀습니다. 1000년,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도 그 제국은 무려 1000년을 더 버텨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또 하나의 로마, 1000년 제국 비잔틴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는 게르만족 장군 오도아케르에게 폐위당했고 1000년을 이어오던 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듯 보였죠. 유럽은 암흑기로 들어가고 질서와 제국의 권위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로마는 끝났을까요? 로마는 한 도시의 이름이지만 수백 년 동안 그것은 질서와 문명, 제국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유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동쪽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수도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 로마 제국은 서쪽에서 사라졌지만 동쪽에서는 1000년을 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 부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자신을 로마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여전히 로마 시민이며 자신들이야말로 정통 로마 제국을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로마, 즉 비잔틴 제국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기원 후 330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동방의 전략적 요충지에 새로운 수도를 세웁니다. 그 도시는 그의 이름을 따 콘스탄티노플이라 불리게 되죠. 그리고 그는 기독교를 제국의 공인 종교로 삼고 이 도시를 신의 뜻과 황제의 이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로마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 그리스의 지혜, 기독교의 신앙이 모두 녹아든 동서 문명의 융합 그 자체였죠. 서쪽 로마가 내부의 분열과 외적의 침입으로 무너지는 동안 콘스탄티노플은 철저한 행정력과 축적된 문명 위에 제국을 다시 세웠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서로마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종말을 이야기했지만 그 종말은 곧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로마는 죽지 않았다. 그저 형태를 바꾸었을 뿐이다. 만약 당신이 중세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화려한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직접 설계한 이 도시는 330년 신의 뜻에 따라라는 명분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심장, 비잔틴 문명의 중심이 되었죠. 콘스탄티노플은 천년 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세 개의 대륙과 두 개의 세계를 잇는 교차점에 있었고 동서 문명이 만나는 관문이자 로마의 후계자임을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무엇보다 콘스탄티노플은 보이는 권위의 도시였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황금돔이 찬란한 대성당 하기야 소피아. 성스러운 지혜라는 뜻을 가진 이 건축물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직접 명령해 세웠고 그는 완공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능가했노라. 당시 하기야 소피아의 크기와 아름다움은 로마의 판테온, 예루살렘의 성전조차 압도할 만큼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단순한 종교의 중심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지식과 정치, 상업과 예술의 허브였습니다. 로마의 법은 이곳에서 다시 정리되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은 이곳에서 다시 읽혔으며 기독교의 교리는 이 도시에서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유럽의 대부분이 전쟁과 혼란, 문맹 속에 빠져 있을 때 콘스탄티노플의 도서관은 여전히 빛났고 거리에선 10개가 넘는 언어가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로마가 멸망했다고 믿었지만 그 중심은 이 도시에 있었고 비잔틴 제국은 로마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심장에는 고동뿐만 아니라 언젠가 멈출 위험도 함께하죠. 콘스탄티노플의 위대함 뒤에는 끊임없는 외침과 내부의 균열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이 모든 것을 다시 로마답게 만들고자 칼을 들기 시작합니다. 로마를 다시 만들겠다.
그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한 이 야망을 진짜 실행에 옮긴 황제가 있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그는 6세기 초 비잔틴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자마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옛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 그 말대로 그는 군사, 행정, 법률, 종교, 건축, 제국 전 영역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재건의 황제였죠. 하지만 그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532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니카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경기장에서 벌어진 시민들의 항의는 곧 도시 전체를 불태우는 대규모 봉기로 번졌고 황궁은 포위당했습니다. 황제의 신하들은 도망치라 조언했지만 그를 지켜낸 건 다름 아닌 황후 테오도라의 단 한마디. 황금 옷을 입은 채 죽는 것이 도망쳐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유스티니아누스는 병사들을 투입해 반란을 진압하고 무려 3만 명을 경기장에서 학살하며 권력을 지켜냅니다. 이후 그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황제의 권위를 상징할 도시 재건에 착수했고 그 중심에 선 것이 바로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 기존의 성당을 허물고 황금과 대리석을 아낌없이 사용해 전무후무한 건축물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옛 영토를 되찾겠다며 이탈리아 반도, 북아프리카, 스페인 남부까지 진출했고 한때 서방 로마의 절반을 다시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야망의 크기만큼이나 제국의 피로도도 커졌다는 점. 전쟁에 들어간 자금, 행정의 부담, 병사들의 희생. 비잔틴은 점점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가 남긴 최대 유산은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법이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방대한 로마법을 정리하고 집대성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완성합니다. 이것은 훗날 중세 유럽의 법체계 그리고 현대의 민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그는 묻힐 때 수많은 전쟁과 건축물, 피해 기록 위에 조용히 묘비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나는 로마를 다시 세웠다. 그는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황제는 누군가에겐 구원자였고 누군가에겐 폭군이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로마를 다시 꿈꾸었던 마지막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말 그대로 제국을 확장시킨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뒤 비잔틴 제국은 새로운 아이러니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 제국은 너무 넓었고 재정은 고갈됐으며 국경은 끝없는 전쟁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비잔틴은 점점 박보다 아니 더 위험한 나라가 되어갑니다. 가장 큰 균열은 바로 종교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잔틴은 기독교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 안에서조차 신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중 가장 극렬했던 갈등은 바로 성상을 둘러싼 전쟁. 8세기 초 황제 레오 3세는 성화를 숭배하는 전통을 우상 숭배라 판단하고 성상 파괴령을 내립니다. 이른바 성상 파괴 운동의 시작이었죠. 성상은 단지 종교적 상징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성당과 집안의 자리에 왔고 백성들의 신앙과 직결된 대상이었습니다. 황제는 칼로 이를 없애려 했고 성직자들과 시민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운동은 수십 년간의 내전, 그리고 동서교회 사이의 감정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종교 갈등이 아니라 비잔틴이 지닌 가장 큰 역사를 보여줍니다. 로마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면서 가장 먼저 자신을 갈라놓는 것. 한편 서유럽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게르만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은 점점 세력을 확장했고 800년 교황은 샤를마뉴에게 로마 황제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서유럽은 더 이상 비잔틴을 로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동서의 로마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비잔틴 제국은 강력한 황제들과 기민한 외교 전략으로 여러 차례 부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 부흥은 짧았고 내부 분열은 점점 심화됐습니다. 문명은 여전히 화려했고 궁전은 찬란했지만 그 중심은 서서히 비어가고 있었죠.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아남은 로마가 가장 먼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이방의 군대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먼저는 동맹처럼 그리고 결국은 적처럼 찾아옵니다. 비잔틴 제국은 외세의 침입 앞에서도 수백 년을 버텨낸 강인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제국을 무너뜨린 건 적이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1095년 서유럽의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십자군 원정을 선포합니다. 비잔틴은 처음엔 이들을 환영했죠. 이교도의 위협 속에서 같은 기독교 형제들이 힘을 합치는 건 당연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십자군이 동맹이 아닌 침략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특히 1204년 제4차 십자군은 정상적인 예루살렘 원정을 포기하고 아예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이교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지만 더 잔혹하고 더 탐욕스러웠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약탈당했고 성당의 제단은 무너졌으며 하기야 소피아 성당에 말이 끌려 들어오고 수녀는 욕보임을 당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자신이 지켜온 신앙과 문명으로부터 가장 깊은 배신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수도는 잠시 라틴 제국의 수도가 되었고 비잔틴은 외곽 도시 니케아에서 겨우 목숨을 이어갑니다. 1261년 비잔틴은 가까스로 수도를 탈환하지만 이전과 같은 제국의 위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년 동안 비잔틴은 끊임없이 외세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의 정점에 선 존재, 오스만 투르크 제국. 14세기 후반부터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던 오스만은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를 넘어 비잔틴의 영토를 하나씩 흡수해갑니다. 비잔틴은 더 이상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군대는 없었고 재정은 텅 비었고 도시는 외교와 기도로 연명하는 신세였습니다. 한때 1000년을 버틴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사방이 포위된 최후의 섬처럼 남아있었죠. 오스만의 젊은 술탄 메흐메트 2세는 결정적인 공세를 시작합니다. 화약, 대포, 거대한 군대. 비잔틴은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콘스탄티누스 11세, 로마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1453년 5월 29일, 이날을 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년 제국의 심장이 멈춘 날이라고.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투르크의 젊은 술탄 메흐메트 2세에게 포위당한 지 53일째였습니다. 도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폐허에 가까웠습니다. 성벽 안에는 고작 수천의 병력과 시민만 남아있었고 외교적 지원도 군사적 원군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끝까지 수도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로마 황제이며 이 도시는 나의 무덤이 될 것이다. 오스만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대포를 앞세워 성벽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도시로 진입합니다. 시민들은 성소 안으로 피신했고 하기야 소피아 성당의 대리석 바닥은 기도의 눈물과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황금 갑옷을 벗고 병사들과 함께 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로마 황제는 왕관 대신 검을 택했고 그의 시신은 이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와 함께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도시의 이름은 곧 이스탄불로 바뀌고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이슬람 사원이 되었으며 1000년 동안 이어졌던 로마의 제국은 역사의 책 속으로 접혀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무너졌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남긴 건 단지 돌로 된 성벽과 무너진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을 지켜냈고 로마의 법을 계승했으며 기독교 신앙과 예술을 중세 전 유럽에 전파했습니다. 비잔틴이 없었다면 르네상스도 유럽의 근대도 지금의 우리도 다르게 형성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역사는 말합니다. 로마는 2번 죽었다. 하나는 서로마 476년, 또 하나는 여기 1453년. 하지만 동시에 로마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도시 위에 남았고 그 정신은 문명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1000년을 버틴 제국 비잔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유산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는 정말 끝났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1000년을 버틴 제국 비잔틴의 진짜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사라진 제국이 남긴 건 황제의 왕관도 대리석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사상과 신앙, 법과 문화, 그리고 인간다움이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유산은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과 질서,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생각의 틀에까지 깊이 남아 있습니다. 1000년을 이어간 제국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진짜 로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